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인 자금 10억 가져오는데 6.7%의 낮은 세율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국세청 조사로 추징을 하였습니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대법원은 두 가지 사례로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기준으로 법인 돈 6, 7%의 낮은 세율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오너 경영자 가족을 위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자산 승계 및 가업 승계 컨설팅 권위자인 이상선 박사 강의로 진행하는 프라이빗한 세미나로 매월 좌석이 조기에 마감되는 자산가 대표님들에게 인기 있는 세미나입니다. 컨설팅 사례 중심의 실행 가능한 차별화된 강의로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지금 바로 좌석 확보 예약하세요. 유상감자 이익소각을 좀 볼게요. 이 유상감자 이익소각은 법인 자금을 6%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전략이에요. 또는 법인 자금을 가져올 때 세금 0원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이 돼서 유상감자 이익소각이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또 하시는데요. 상법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유상감자 이익소각은 유효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감자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죠. 먼저 이제 지분증여를 하는 거예요. 왜 지분증여를 하냐면 제가 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사장님이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장이 지분율 100% 갖고 있어요. 이걸 법인에다가 팔 수가 있거든요. 법인에서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주식을 6억 정도로 팔 수가 평가 금액으로 팔아서 법인에서는 이걸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법인에서는 6억에 대해서 자금을 6억을 현금을 줘야 돼요. 현금을 6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은 취득가가 6억에 대해서 액면가 5천원이에요. 5천원. 5천원과 시세로 시가로 줬기 때문에 이게 20만 원이다 가정을 하면 20만 원을 줬기 때문에 5천원과 시세 차익이 19만 5천원이 났죠. 19만 5천원이 차익이 생긴 거예요. 한 주당. 그러니까 6억이다 그럼 거의 다 6억에 대해서 차익이 생긴 겁니다. 6억에 대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소각으로 인해서 자금을 가져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감자 소각을 통해서 자금을 가져가면 의제배당세로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의제배당. 배당과 같다. 그래서 의제배당세는 몇 프로예요? 49.5%. 배당소득세. 그럼 6억에 대해서 6억 곱하기 49.5% 지방세까지 이렇게 했을 때 왜냐면 근로소득도 있으니까 최고소득 구간으로 봐야 돼. 그러면 대략 얼마예요? 대충 계산하면 약 3억. 대충 그냥 단순 계산할게요. 그럼 3억 정도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너무 세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한 사람을 끼워요. 누구를 끼우냐 하면요. 배우자를 끼웁니다. 배우자를 끼워서 이 배우자가 주식을 사장님이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장님이 배우자를 이렇게 증여를 먼저 합니다. 주식 증여. 주식 증여를 얼마만큼 할까요? 6억만큼. 왜 6억이냐면 배우자 공제 한도가 10년 동안 6억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억을 합니다. 이 6억을 해서 6억을 배우자가 가진 상태에서 법인한테다가 6억을 팔아서 매도해서 소각 절차를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6억을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의제배당세, 세금 똑같아요. 의제배당세는 배우자는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6억을 취득했죠. 6억 취득해서 6억을 받았죠.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0원이죠. 의제배당세액이 0원이에요. 과세가액이 0원이다. 이게 이제 세금 없이 법인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금을 좀 내고 한 6% 정도 내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사장님이 주식 증여를 6억을 하는 게 아니라 10억을 하는 거예요. 10억. 10억을 증여를 하면 세금을 얼마 내줘야 돼? 배우자는 6억 공제받고 4억에 대해서 6억 빼기 4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이 4억은 증여세율이 몇 프로예요? 20%잖아요. 20%니까 증여세 계산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4억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면 2, 4, 8 8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 해주니까 얼마예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에서 이거 신고세액 공제가 또 3%가 있어요. 신고세액 공제 3% 해주니까 이거 얼마요? 3, 7이 21 210만 원 정도를 공제해주죠. 그러면 얼마요? 6,800 정도가 증여세예요. 이거 누가 내는 거예요? 배우자가 내주는 거죠.
자, 그럼 배우자가 증여세 얼마 냈어요? 6,800 냈어요. 그리고 10억을 팔면 돼, 여기다가 이제. 그럼 10억을 받았죠. 세액을 계산하면 배우자는 10억 취득가가 얼마예요? 10억. 받은 거는 10억. 과세가, 의제배당과 이 0원이죠. 여기서 10억을 법인 돈을 배우자가 받아왔는데 들어간 돈은 얼마가 들어갔어요? 6,800.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몇 프로? 10억 나누기 6,800은 얼마예요? 6.8%. 실효세율이 6.8%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면 다른 유튜브 뭐 영상들도 많이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법인 자금 6.8%로 가져옵니다.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 자금을 낮은 세율로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사장님이 증여작업을 해야 되겠죠. 배우자한테. 배우자한테 지분 증여를 한다. 직접 소각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의제배당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배당소득세율 최대 49.5%로 적용이 된다. 증여재산 공개를 활용한 증여를 한다. 배우자를 활용한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다는 것까지. 이 증여재산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전략을 불가하다. 스텝 2는 증여받은 주식을 감자를 진행한다. 수준가액과 감자가액이 똑같아지는 거죠. 6억 받아서 6억을 했으니까 의제배당세액이 없어진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금액이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상법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된다. 주식 취득하는 취득 절차가 중요해지고 소각 절차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상법 개정에 보면 소각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상법 개정 법률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잘 이제 보시고 이익 소각할 때도 감자할 때도 이제 개정된 소각 절차는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가야 돼. 과거 방식대로 가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익 소각을 하면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돼 있었고요. 감자를 했을 때는 주총 결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이 돼서 전체가 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하도록 개정이 됐어요. 이제 감자 소각 절차할 때도 이제 상법 절차를 준용하는 새로운 개정 법률이 생겼으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10억 정도 받는다 그러면 한 6.8% 정도 실효세율로 가져간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사장님이 이렇게 배우자 한 명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이걸 자녀한테 줄 수도 있겠죠. 자녀한테도 1억 정도씩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똑같이 자녀한테 1억을 주면, 사장님 자녀한테 1억을 이렇게 주면, 1억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 얼마예요? 증여세 1억까지가 몇 프로예요? 10%죠. 그런데 자녀한테 얼마를 공개해 줄 수 있어요? 5천. 근데 5천에 대해서 10%니까 얼마예요? 500 내고 1억 가져올 건가? 좀 욕심을 내볼 수도 있겠죠. 자, 사장님이 좀 세율을 여기서 1억이 아니라 저라면 한 5억을 주겠습니다. 5억 정도. 자녀한테. 5억을 주는 거예요. 5억을 주면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돼요? 5천만 원 공개받으면 4억 5천이죠. 곱하기 이게 20%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약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9천만 원에서 누진 공제 1천만 원 빼주니까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에서 또 신고세 공제 3% 빼주니까 이거 얼마예요? 240만 원 빼주죠. 240만 원 빼주니까 약 얼마를 내는 거예요? 7,800 정도 내는 거죠. 7,800 정도 내는 거니까 5억을 받아가고 7,800 내는 거예요. 그럼 나눠보세요 한번. 5억 나누기 7,800이면 얼마 정도 나와요? 세율이 15% 정도 된다고 그럴게요. 계산해보, 계산 다 안 해봤어요. 요즘 핸드폰 다 들고 있는데 사진 찍느라고 못 찍고 있어요. 자, 그럼 뭐죠? 법인 돈을 가져오는데 몇 프로 내는 거예요? 자녀한테 15% 세금 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담세율 20%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자금 출제했을 때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이 자녀가 7,800만 원 낼 세금은 재원은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7,800을 재원이 없어도 가능했어요. 이게 시기가 바로 소각까지 바로 갔어요. 근데 증여세는 3개월 뒤에 내니까 법인 돈 받아서 냈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죠.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주고 나서 1년간 기다려야 돼요. 1년 지나고 가야만이 이게 의제배당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줘요. 이게 1년이 안 되고 바로 해버리면 사장님 취득가액으로 가버리니까 의제배당 과세가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1년을 기다려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 대가는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 있죠. 법인 돈을 받았으니까 법인의 이익금을 개인화하는 거죠. 이게 도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장님들이 법인의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잖아. 다 주주가 가져가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인의 돈이 혹시 부족 상황이 온다. 운전자금이. 그러면 어떻게? 이 받아간 돈을 빌려주면 되겠죠. 주임종 차입금으로. 사장님이 돈을 수취했다 그러면 그 수취된 돈을 가지고 가지급금도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증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본금 늘려야 될다 상황이 왔을 때도 이렇게 자금 마련해서 또 증자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세청 시각을 좀 들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국세청 입장을 좀 보면 이렇게 해서 경유를 해서 돈을 가져가면 뭐가 덜 거쳤어요? 세금이 덜 거쳤잖아요. 원래 이렇게 갔으면 6억에 대해서 얼마를 낸다고 그랬어요? 3억을 내야 될 걸 세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잖아요. 국세청에서 이걸 보고 매우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죠. 이걸 그래서 많이 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5, 6년 전부터 6, 7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렇게 해놓은 데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확인조사를 과거 2, 3년 전에 쭉 해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세금 거둘 것은 거두고 통과된 건 통과되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세금 치르고 난 국세청 시각을 보니까 바로 사장님 당신이 바로 팔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배우자를 경유해서 왔어? 이거는 조세피 목적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조세피 목적이 있었다. 2단계 이상의 우회거래. 1단계. 여기 바로 가면 우회거래가 아니죠. 근데 배우자를 경유했기 때문에 우회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 이상 우회거래가 됐기 때문에 2단계 이상 우회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가 발생이 되면 그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소득이 있는 자에게 제가 지금 2단계 이상 우회거래를 했는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2단계 이상 우회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줄였죠. 근데 이 소득을 누가 가져갔어요? 배우자가 가져갔잖아요. 배우자 또는 자녀가. 그런데 사장님이 한테다가 과세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소득은 배우자가 가져갔는데 사장님한테 과세하는 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돈을 가지고 배우자 자녀가 돈을 가지고 활용한 경우에는 사장님 이걸 부인을 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부인을 하고 과세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대법원까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배우자 입장을 볼게요. 과세는 배우자한테 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잖아요. 배우자는 우회거래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과세가 적용이 안 돼, 배우자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과세할 논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사건 재구성 이거 없는 걸로 하고 배우자를 거래를 무시하고 거래를 한 걸로 보아서 과세를 했단 말이죠. 법적으로 형식과 실질이 거래가 됐는데 이 거래된 걸 무시를 하고 이 거래 관계를 부인을 하고 새롭게 구성을 해서 직접 거래한 걸로 보아서 사장님한테 소득이 있는 걸로 봐서 과세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까지 간 내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구조를 짜놓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배우자가 누구한테 줘요? 사장님한테 줘. 사장님이 6억을 사용했어. 그러면 국세청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지죠. 출발을 해서 배우자 경유해서 1, 2 돈을 받아서 누가 썼어요? 사장님. 소득이 누가 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2단계 이상의 우회거래를 통해서 실질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도 과세한다는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러한 경우에는 사장님이 100% 패소. 이해되셨죠? 근데 이 자금을 오로지 배우자가 쓰고 자녀가 사용을 했다. 그러면 국세청이 패소. 그래서 이건 뭐죠? 똑같이 이익소각 유상감자를 한 거죠. 근데 어떤 케이스는 과세가 되고 어떤 케이스는 과세가 안 돼. 근데 전부 다 언론이나 신문에 이렇게 보면 이익소각 유상감자하면 과세가 됐다. 추징받았다는 기사도 나오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던 거는 설명이 없어. 그런데 이익소각 유상감자 과세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또 이익소각 유상감자인데 법원에서 국세청이 패소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럼 유상감자 이익소각을 해도 되는 거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게 가능한 구조인지 불가능한 구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실질과세 원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부인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에 양수도 하고 법인에서는 소각 감자를 했어요.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산이 주식으로 받았어요. 주식 증가했죠. 주식 받아서 뭘로 바뀐 거예요? 현금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자산 증가가 됐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용을 했죠. 그리고 배우자 입장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우여거래도 아니고 내 돈 갖고 그냥 바꾼 거에 불과하다. 근데 사장님 입장으로 가면 좀 달라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는 안전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죠. 그림이 사장님들 똑같다고 이익소각 유상감자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 세금 추징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또 어떤 사장님들은 합법이라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는데 똑같아요. 그림이 밖에서 보면 똑같은 여자 남자예요. 그림도 유사해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 마지막 돈을 누가 썼냐가 중요하냐. 이렇게 가서 가지금을 상계해서 받아서 누가 썼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사장님 썼다는 소리죠. 그럼 뭐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우회거래를 보아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사장님한테 과세하는 게 맞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이걸 이렇게 거래한 사람은 당연히 과세를 했는데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컨설팅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과세를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거래 자체를 없는 거래로 보고 직접 거래로 봐서 사건 재구성해서 여기다가 과세를 하려고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컨설팅하면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가지고도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장님 가서 배우자 가서 법인에 가서 배우자가 돈을 사용한 경우에 이거 대법원 이제 판례죠. 배우자 증여 후 소각을 해서 가지금 상환했어요. 근데 아까 가지금 상환하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주식이 누구로 출발했냐면 배우자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배우자가 갖고 있던 주식을 사장님한테 줘서 사장님이 팔아서 사장님이 돈을 받아서 가지금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저 설명 듣고 왔으면 당연히 이거 된다라고 해야죠. 거기에 대한 판결이에요. 출발이 여기는 배우자가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배우자가 주식을 갖고 있었고 배우자가 출발을 했고 이걸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로 줬다는 게 사장님. 배우자 사장님 와서 사장님이 팔아서 돈을 받아서 가지금하고 상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인을 하고 배우자가 직접 한 걸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과세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보면은 판단을 안 했어요. 고등법원까지 이제 해서 국세에 패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심리를 하지 않았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거는 이거는 대법원에서 다루나 마나 고등법원에 다룬 내용과 동일하다 해서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형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알아서 요즘은 확인해서 케이스를 보고 과세하고 안 하고 요즘은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국세청에서 이익소각 유상감자한 자료 해명 자료 제출하세요라고 해요. 제출 내용을 보고 어떻게 갔는지를 자기들이 보고 1번 케이스로 갔으면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2번 케이스로 갔으면 또 이제 과세를 하고,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사례가 있어요. 일이 2개 구조로 갔어요. 똑같은 구조로 갔는데 최근에 사장님이 패소했다라고 승소가 났어요.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다 패소는, 대법원까지 사장님이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다루지 않았잖아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2월달에 나온 게 아닌데 사장님이 패소한 사례가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야, 작년에는 24년대는 대법원에서 이겼다고 했는데 이제 26년 1월달에는 2월달에는 졌네? 라고 나올 수 있죠. 왜 졌냐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저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이렇게 했어요. 사장님이 자녀한테도 증여하고 배우자한테도 증여를 했어요. 똑같이 증여를 해서 갔는데 배우자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님이 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건 따지지도 않고 통틀어서 다 과세를 해버렸어요. 자녀도 과세하고 배우자도 여기 간 거 전체에 대해서 다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조세심판하는 데서도 사장님이 졌어요. 그래 1심 법원에 가서 행정법원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요거는 과세가 맞아. 배우자한테 간 거 썼으니까. 그리고 자녀한테 간 거는 자녀들이 돈을 지금 갖고 운영하고 있고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갖고 있잖아. 이거는 과세하면 안 돼. 그래서 수정하라고 분리해서 판단을 해줬어요. 1심에서.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안 했어요.
대법원 이게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장님이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다가 항소를 해서 당연히 이거 뭘 내가 승소한 거는 오케이 알았고 자녀에 간 거 배우자 왔다 갔다 한 것도 나는 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패소를 또 합니다. 이걸 대법원까지 사장님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어떻게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사장님이 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분 설명이 딱 맞죠. 이렇게 가서 돈을 쓴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장님이 패소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자녀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판단을 내려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한 두세 달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걸 한번 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의제배당세액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 문제인데요. 이 취득가액이 이제 착한 남자 사장님, 저는 돈 주는 사람은 착한 남자라고 그래요. 항상 착한 남자가 예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증여,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고 회원권, 이용권을 증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생긴 배경을 보면 여러분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을 내가 1억에 분양을 받았어. 아파트 가격이 1억에 분양받은 게 한 10억 정도 가. 그 양도세를 9억에 대해서 내야 돼.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좀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아파트 갖고 있는 걸 10억짜리를 6억만큼 60%를 배우자한테 지분 증여를 해버려요. 그러면 배우자는 취득가가 얼마예요? 6억이죠. 그럼 10억에 팔면은 배우자 6억분은 빠지고 40%대 4억에 대해서만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면 세금 완전히 줄여. 이런 컨설팅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주고 그때는 받고 바로 팔아도 됐어요. 바로바로. 이거 생긴 거예요. 국세청 보니 국세청 세법은 항상 사회 현상을 뭐 뒤로 쫓아가게 돼 있거든. 선행적으로 안 가요. 그 현상이 발생되면 법이 개정되거든요. 이걸 이제 5년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그래서 5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5년도 기다릴만 하잖아요. 배우자한테 60% 주고 5년간 기다렸다가 세금을 안 내. 5년 기다리네 이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했을까 이제 10년. 지금 그래서 10년으로 지금 현재 와 있어요. 역사로 세법 개정 역사로 10년이다. 받아서 10년이 안 돼서 6억이 했는데 10년이 안 돼서 팔면 취득가가 1억으로 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10년이 지나야만이 6억으로 계산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가 빠져있냐 하면 주식이 없네. 주식이 없으니까 그동안 이게 바로바로 했단 말이에요. 기간 관계없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세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이게 아까 케이스가 과세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과세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다 과세를 하고 싶어. 국세청에서.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소득세법을 개정한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 주식을 집어넣습니다. 주식을 집어넣어서 주식을 배우자한테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취득가를 6억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취득가로 보기 때문에 차익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걷어가겠다. 의제배당세로 걷어가겠다라는 세법 개정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거 이제 바로바로 안 된다. 1년씩 기다려야 된다. 1년 기다렸는데 여기서 6억을 받았는데 평가해 봤더니 1년 뒤에 6억 2천이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죠?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6억을 받았는데 주식 평가를 해봤더니 다음에 해봤더니 5억 8천이에요. 그러면 5억 8천이니까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세금 낼 건 없다. 주식 평가 금액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변동폭이 생기게 된 게 바로 이 세법 개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에 따른 이익도 지금 제가 세금 나오는 건 의제배당세를 지금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주주가 사장님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주가 사장님이 80%가 예를 들면 있고 자녀가 20%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사장님 주식만 돌아와서 사장님 주식만 없어졌잖아요. 그 남아있는 주주가 이익이 생겼어. 이 사장님 지분이 20%가 빠져서 감자가 됐다고 하죠. 그럼 사장님 지분이 몇 프로가 된 거예요? 20%가 빠져나서 감자가 됐다 그러면 사장님 몇 프로 줄어들었어요? 자, 1억이다 가정할게, 자본금이. 1억이다 가정이 원래는 사장님이 얼마라는 거예요? 자본금이 8천만 원. 자녀가 얼마 있단 소리예요? 2천만 원. 이 중에 얼마가 20%가 사장님 지분의 8천 중에 20%면 얼마예요? 1600이 빠져나간 거죠. 1600이 줄었으니까 사장님이 얼마로 된 거예요? 6400이 된 거죠. 자녀는 그대로 2000이 된 거죠. 그 자본금이 얼마가 된 거예요, 이거는? 8400. 8400이 됐죠. 8400 중에 6400이 몇 프로예요?
어떻게 하면 6,400 나누기 8,400 하면 되잖아요. 76%. 자녀는 몇 프로예요? 24% 되겠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 봐서는 자녀는 가만히 있었는데 원래 20% 갖고 있었는데 소각을 통해서 몇 프로를 내버렸어요? 24%가 됐죠. 그 4%가 늘었죠. 그럼 이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익을 봤으면 남아있는 주주가 이익을 봤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왜 주주 증여세가 나온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율 4%는 증여세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시가로 주고받으면 증여과세가액이 빵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걸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낮은 대가로 만약에 20만원짜리를 20만원짜리 15만원에 소각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요. 계산 방법,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는 한 주당 평가 금액이 20만원, 사장님한테 지급한 금액이 15만원이 지급됐다 이거예요. 그럼 5만원이죠. 5만원을 감자 주식수에 곱하고 감자와 지분 쭉 곱하고 나눠서 이게 금액이 과세가액이 돼요. 이걸 누가 내야 될 세금이에요? 이거는 아들이 내야 될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로 했단 말이에요. 20만원짜리를 20만원에 받아서 사장님이 20만원 빼기 20만원은 얼마예요? 0원이죠. 0원을 아무리 돼서 곱하고 나눠도 0원이죠. 과세가액이 0원이라는 소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주식평가 금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낮은 대가라고 주식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장님이 가져갔다. 이거 하면서 예를 들면 높은 대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컨설팅 꼭지가 또 하나 나와요. 여기 낮은 대가로는 저가 감자죠. 높은 대가로 받아가면은 이제 거꾸로 사장님이 20만원짜리를 25만원에 받아갈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손해가 났어요? 아들이 손해가 났잖아요. 그 이익은 누가 봤어요? 아버지가 이익을 봤죠.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고가 감자인데 고가 감자한테 증여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용을 해볼게요. 아들 주식을 감자로 처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들 주식을 20만원에 처리하지 않고 아들 주식을 50만원으로 계산해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50만원에서 가져갔으면 누가 손해를 봤어요? 남아있는 아버지가 손해를 봤죠. 아들은 이득을 봤죠. 아들에 대해서 증여세가 없다는 거예요.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 이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가 감자를. 그러면 어떻게 세법 개정이 나오는지 아직까지는 세법 개정이 안 됐어요.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 액면가액이 10,000원짜리야. 근데 액면가보다도 원래 평가 금액이 높아. 10,000원짜리인데 20만원이야, 평가 금액이. 이렇게 높은 건데 그것보다 더 높게 주는 거는 증여세로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는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과세한다. 한 주당 평가액, 우리가 만나는 기업들이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부분 다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기업들은 고가 감자를 진행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소득세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법인 자금 개인할 때. 두 번째로는 이제 불균등 감자를 주로 많이 하니까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설명드리고 왔어요.